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저는 이 책을 딱 펼쳤을 때 제재가 과연 나중에 철이 들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책 처음 시작이 철든다는 것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재가 형한테 물어봐요. 똑똑한 형, 철드는 거 느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형이 딱 뭔 바보 같은 소리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제재한테 그랬대요. 너는 너무 조숙하니까 곧 철들 거라고. 철드는 건 뭐야? 느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제재는 그거를 머릿속에 계속 담고 살았을 것 같은 거예요. 철드는 건 과연 뭘까? 그러면서 온갖 장난을 치고 온갖 말썽을 부리고 또 혼나고 뭐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날 또 막 아빠한테 분명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던진 말이었지만 아빠를 상처받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뭐 이러면서 아빠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이 책에는 나와 있고 그러면서 또 형이랑 크리스마스 장난감 얻으러 가기도 한 얘기 또 동생 루이스 데리고서 저 먼 철길을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 또 주변에 학교를 가게 되면서 만나게 됐던 선생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네 라는 그런 호기심을 또 갖고 이제 이사를 오게 되는데 거기서 만났던 자기가 너무 사랑하게 될 나무 바로 라임 오렌지 나무를 만나서 민기뉴라는 이름도 지어주면서 자꾸 세상을 조금씩 맛보는 이야기를 이 작가는 계속 여기에다가 펼쳐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이런 걸 혹시 멘토라고 그러나요? 멘토라고 그러죠? 삶의 멘토를 만났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멘토를 통해서 우리 제재는 우리가 바라진 않지만 어른이 되는 그런 첫 걸음을 내딛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라임 오렌지 나무였어요. 근데 여기 저는 얘는 이미 시작부터 철이 네. 들은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하셨었죠. 어떤 면에서? 보세요. 챕터 1 제목이 철 드는 아이예요. 아이 말고 철 드는 아이. 이때부터 그러니까 철 드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제재가 갖기 시작하잖아요. 철학적이네요. 이때부터 이 아이는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의 폭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철이 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철든 아이 제재가 철든 아이냐 철들지 않은 아이냐를 이야기하려면 철든다는 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규정해서 명명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들이 다 그러니까 장난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철이 들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작가님이 말씀하신 맥락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의 폭이 너무 넓잖아요. 누군가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또 위로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이런 애는 정말 철이 든 애지 어떻게 철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애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철이 든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릴 수 있는 거? 역지사지? 그게 가능할 때 철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제재는 지금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핍에서 얘는 이미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의 입장을 그러니까 뭐 갖고 싶어도 막 뭐 사달라고 떼쓸 수 없는 형편인 거 자기가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해하고 뭐 그 나이 때 아이들의 뭐 특성으로 장난이 심하긴 하지만 자기가 장난쳐서 뭔가 좀 이렇게 골탕을 먹은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가지거든요. 맞아요. 내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미안하네. 골탕 먹고 임산부일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골탕 먹은 거 보고 막 좋다고 낄낄거리고 그냥 막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걱정해주죠. 네. 얘는 이미 철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왜
잃어보고 없어봐야 왜 좀 일찍 처리된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제재는 이미 어린 나이에 너무 그런 것들을 다 결핍이 겪었기 많아서. 때문에 예, 결핍과 또 중간중간에 또 상실, 뭐 사람도 떠나고 뭐 집도 이제 더 형편이 안 좋아져서 더 작은 집을 옮기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냥 얘는 이때부터 이제 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변 사람들을 다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나를 이해 안 해주지? 라고 떼쓰고 울지 않고 계속 본인이 이해하잖아.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의 결정체는 학교 선생님. 조 선생님은 얼굴에 점이 있어서 못생겨서 아무도 꽃을 주지 않으니까 그 선생님 슬플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꽃을 갖다 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비록 그게 남의 집에서 훔친 꽃이어가지고 또 그래서 다시 네, 혼날 위기가 있었으나 했지만, 선생님이 또 그걸 이해해 주시죠. 그 마음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제재가 어려운 거 알고서는 그 간식 사 먹으라고 돈 줬을 때 얘가 자기 혼자 사 먹은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어려운 친구랑 또 나눠 먹어요. 맞아요. 이런 제재를 보면서 철들지 않은 아이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어렸을 때 철드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철 안 들어요. 전 제가 다 먹어도.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계속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밟아가줘요. 그래서 루이스를 데리고 다니고 빨리 생각하고 있어. 생각 안 날 것 같아. 루이스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그렇고 그 동네에 있는 아저씨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구두를 닦을 때도 그렇고 정말 저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사람들의 온갖 호기심을 다 받게 만드는 이 제재의 모습을 작가는 그려내고 있는데 제가 그 옆에 있었어도 너무 궁금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저 말썽꾸러기. 근데 안 보이면 너무 궁금해. 걔 왜 안 오지? 괜히 오면은 분명히 뭔가 저지리하고 갈 것 같은데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 주변에 그런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그런 애 있지 않았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걔만 오면 그냥 시끌벅적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평온한 걸 좋아하지만 또 걔가 와야 될 것 같아. 아, 걔 왜 오늘 안 오지? 이런 친구들 안정감 속에서만 저는 되게 안정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학교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이렇게 손 들고 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특히 철들었네. 네, 저 철들었습니다. 철들었네. 어른을 걱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저희 집도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었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걱정 끼치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였지만 그래도 재밌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게 노는 거하고 주변이 뭐 시끌벅적해져가지고 불안한 상태를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그런 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났어요. 오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재가 네. 그 결국에는 철드는 것,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철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명명할 수 없다면 그것을 그냥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이 제목처럼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이 나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안 했어. 인물들 얘기를 많이 하느라고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그냥 키 작고 역시나 제재처럼 어린 나무 볼품 없고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어린 나무 그 한 그루가 그 제재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많은 큰 역할을 또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든다는 표현이 뭔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철들어간다기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른 되어는 이해의 관점에서 다시 또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제재가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이해를 해나가잖아요. 근데 자기도 이해를 받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이해를 받고 싶은 대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를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나무한테 마음을 터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항상 나무한테 가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와 대화를 하면서 나무한테 이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나무랑 관계를 맺을 때도 되게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게 누나, 형 먼저 다 선점을 해요. 좋은 것들,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점을 하고 크고 예, 또 뭐, 막 좋아 이런 거, 보이는. 예, 선점을 하고 나머지 남았을 때 나는 제재가 난 이거 싫어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나한테 말을 걸어준 민기뉴를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그랬으면은 나는 너 싫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앞에 제재는 있는 제일 큰 거 줘! 막 이러면서. 네, 제재는 나한테 말 걸어준 그 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넓이가 있었다라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우리 제재가 안쓰러워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라고 그러니까 철이 든다라는 게 어른이다라고만은 말하지 못하는 게 철이 안 들어도 어른은 돼요. 그죠? 몸은 네. 크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네.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이 크니까 어른이다 이렇게 그런 단순한 명제로 봤을 때 철이 없어도 어른이고 몸이 커도 어른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에 있어서의 철들미라는 걸 작가는 우리한테 어떻게 되냐라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른이 되니까 철든 거니? 철들어서 어른이니? 이 단순한 쌍방향의 명제가 아니라 그런 질문을 자꾸 던지니까 자꾸 생각을 여러모로 하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계속 이 제재가 그렇게 해서 무언가 되어가는 과정을 같이 되게 긴장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책을. 몸살 걸린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 그러니까 철듦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거 말고 어른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이름 뭐였죠? 근데 이름이 등장인물도 이름이 좀 이름이 좀 어려워서 어려워가지고 세실리아 파인. 이 세실리아 선생님도 꽃을 훔쳐오긴 했지만 그 마음을 알고서는 이제부터 이건 빈 꽃병이 아니라 여기에는 항상 꽃이 아름다운 꽃이 담겨있는 꽃병이야.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보는 것은 빈 꽃병이지만 이 안에는 아름다운 꽃이 담겨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야기 나누었던 그 뽀르뚜기가 이 제재를 이해해서 제재가 학교 친구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자존심 센 마음을 이해해서 학교 근처에 그럼 내가 내려줄게 라고 그 눈높이에 맞춘 것처럼 이 세실리아 선생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실리아 선생님도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게 어떤 그 작가가 바라는 그 어른의 역할 이 아이의 순수함을 한층 받아주고 거기에 그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 어른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작가는 실제로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그 만나면서 더 성장하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꼭 이런 등장인물들을 등장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어른이라는 단어를 빼고 주변의 역할. 예. 그러니까 어른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전 법은 없다고 사실 생각해요.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철이 없어. 어떤 어른들은 같이 싸우고 막. 그러니까 꼭 그럴 수 있어요. 아이가 꼭 철이 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어른도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의 그런 역할들 누군가에게 지금 계속 설명해 주셨던 그런 무언가를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네.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봐도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엄청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제재가 그 주변 사람들이 또 말썽꾸러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썽꾸러기라는 말이 그 여기 지금 이 브라질에서는 악마, 작은 악마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넌 악마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난 악마야 이렇게 듣게 되니까 왜 내 마음속에는 선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왜 악마가 온 것이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아이가 나는 악마이기 때문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재가 굉장히 어려운 아이라고 6살에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해요. 맞아요. 좀 어렵지만 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한테 저는 이걸 다 읽으면서 아이한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악마 같은 것과 천사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그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라는 이야기를 책을 읽는 내내 제가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천사 같은 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런 면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정말 몇 배는 갖고 있으면서도 난 악마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역할, 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해줬던 적이 있는가, 나는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영향을 나는 받았을까? 받았을까?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됐는가? 내 주변의 역할은 뭐가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있겠죠? 나는 악마야, 내지는 어떠한 부정적으로 생각이 귀결될 때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줬거나, 예를 들어서 뭐 못생겼어, 너는 안 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니? 뭐 이런 거.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 그게 어느 순간 나에게 작용해서 그 주변의 말들이 나에게 작용해서 어떤 귀결,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혹은 난 안 되는 애야, 뭐 이렇게 귀결될 수 저도 충분히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네. 제재 주변에서는 심지어 제재가 혼날 때 옆에서 어른들이 보고 손가락질하고 되게 웃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브라질 축구팀이었나 봐요. 어떤 경기 클럽 팀이었나? 졌더니 이런 그 제재 아버지가 파울로 씨였나 그렇잖아요. 예, 아빠 이름인데 아유 저 파울로 씨네 아들 만든 못한 클럽 이렇게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악동의 대표가 되었어요. 아니 그게 브라질 사람들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데 나쁜 놈의 대표 명사가 되었어요. 그 아이의 맞아요. 거기다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게 할 일입니까? 너무너무 하시더라고요. 그 주변의 어른들이. 그런데 제재가 얼마나 마음이 넓으냐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웃어요. 그냥 웃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해요. 맞아. 철 들었어. 맞아. 나는 뭐 그래도 싸.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말이 맞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 철든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철이 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또 철들게 만들기도 하는. 맞아. 갑자기 의무감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고 누군가를 어른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다. 그래도 애들은 너무 일찍 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아요. 네. 철들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제재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거야.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재.